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눈에 띄었던 종목들 무엇이 있었을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테이버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네. 업앤다운을 한번 해봤는데 네. 과연 지난주 성적표 어땠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 뭐죠? 설명한 테이버님 수상한 종목 10개 종목 중에 10개를 모두 다 주가 조작 맞춰주셨어요. 그랬어요? 당시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목별로 시장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업앤다운 의견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대로 갔나 봐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100%의 적중률 한번 같이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 10가지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초전도체, 로봇, 방산 테마가 진짜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종목별 장세가 좀 심한 상황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오늘 4.32% 상승 마감한 에코프로머티가 가장 높이 올라와 있고 그 외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한농화성, 파맵신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다룰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예요. 네. 오늘도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게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LK99과 관련해가지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라고 네. 하고 뭐 실시간으로도 방송이 되던데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뭐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진실성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이제 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지난주부터 이슈가 됐던 거는 연세대랑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기존의 LK99을 연구하셨던 분이 모 회사에 취업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제 공돌이 출신이기 때문에 진짜요? 뭐 상온 초전도체가 되면 좋겠죠. 네. 되면 좋은데 지금 일단은 뭐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는가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적합했다. 정도고요. 불법은 없었다 정도가 나온 건데 지금 연세대랑 그 초전도체를 하겠다라고 연구가 나왔는데 그 내용도 보시면은 연세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온 초전도체 LK99가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말 그대로 이게 전기 전도에 있어가지고 저항성을 낮추는 이러한 물질을 개발하고 이러한 물질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전기를 멀리 쏘게 되면은 전기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이게 로스가 발생하는데 맞아요. 이걸 줄이면은 그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상용화까지도 우리가 한번 뭐 연구 기관이다 보니 그걸 통해서 한번 길을 열어보겠다는 이슈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실제로 지금 신성 델타테크를 뭐 일봉이나 주봉으로 딱 보시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시가총액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래 하던 것도 기존에 뭐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지금은 약간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뭐 진실성 여부를 한번 봤는데 거기 있어서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고 뭐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 연세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 조사를 할 텐데 초전도체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아니라 그 전도성을 높이는데 네. 네, 저항성을 낮추는 것에 있어서 네. 우리가 좀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거를 약간 산학연으로 합쳐가지고 이게 상용화까지 절차를 밟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그냥 테마로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딱 초전도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맞으면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관심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방향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신성델타테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일단 지금 1조가 넘어갑니다. 1조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조가 넘어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바로 이제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하냐 그러면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돌려 말씀드리면은 기업 본질 가치에는 전혀 이게 영향이 없는 상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 건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는
당일 매매로 끝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힘이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내일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만 뭐 주가가 조금 뭐 반등을 하고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이평선 매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봉 이평선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손절가를 확실히 정해놓고 그냥 매매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오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응이 좀 미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겠다.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한농화성입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떠오르는 네. 종목이 한농화성 있죠. 뭐 이수페타시스 있고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연일 불을 뿜고 있어요. 과연 이 상승이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고체 같은 경우는 상용화 시점이 제일 이른 게 지금 2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용화 자체가 2028년도에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 2028년까지는 뭐 숫자가 찍히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존의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섹터 그런 뭐 본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은 약품을 케미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는 그 케미컬을 만들어서 이런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뭐 과거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한번 테마가 돌았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면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케미컬을 정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실적도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고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나쁜 사람 같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오늘을 완전히 조선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장이요? 네.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글로벌에 맞춰서 간다 이러면은 그냥 뭐 코스피가 올랐다, 코스닥이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테마주들이 이렇게 날뛰는 날들이 있어요. 네. 이런 날들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선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말 그대로 오늘은 지금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지금 한농화성도 그렇고 파맵신도 엑스게이트도 뭐 말씀은 드리겠지만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고 평소 때 관심이 없던 그런 종목들이 테마로 매매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런 날은 개인 투자자가 뛰어들면은 모르고 뛰어들면 완전히 당하는 날. 네. 그러고는 다른 사람 말 듣고 매매하면 당하는 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테마성으로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테마라는 그 색도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는 뉴스도 항상 가져가는 게 한농화성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나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꿈의 배터리니까 계속 삼성 SDI도 여기서 사업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현실화될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되면 뭐해? 너무 비싸서 이거 상용화가 되겠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꿈은 버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테이버님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의견 일치되세요? 코로나 이전 기준에서 전기차에 대한 시각이 그랬어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많이 깔아야 되고 너무 비싸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기차가 상당히 빠르게 대중화가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 정부의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 방전 속도 여러 가지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 화가 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경제성도 경제성이고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고체가 어느 정도로 기존 시장에서의 뭔가의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이걸 접근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비싸더라도 써야 할 곳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용화가 되는가를 먼저 지켜보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상용화 전 단계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 소위 말하는 빈틈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 그리고는 그 공략을 하고 나는데 숫자가 찍히느냐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3년 그리고는 우리가 보통 3년 내에 상용화한다 그러면은 3년 내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긴 텀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고체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싸도 쓸 곳은 써야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럼 이 한농화성의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되냐 안 되냐 아니면 본업의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판단보다는
테마성으로만 네. 보실 거다라는 거죠? 트레이드죠. 이거는 투자보다는 매매로 접근하셔야 된다. 내일장은 어떨까요? 제가 내일장을 아까 뭐라고 드렸죠? 저희 못 받아와가지고 내일장 다운이요. 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환농화석 내일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마 테마적 흐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일비하는 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다운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한번 후보 보시죠. 이번엔 파맵신인데요. 오늘 2.17% 하락 마감했고 하지만 최근 일주일 새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8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황반변성 신약 국책과제 선정 덕분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일단은 원래 임상 1상은 진행을 했었고요. 임상 2상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국책과제 선정이 되면서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반등을 줬는데 가장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계속 지출만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재무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부분에서 국책과제가 선정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붙으면서 조금 급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에 한번 슈팅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올랐어요. 오르고 난 뒤에 장 종료 시점까지 계속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증자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자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단기 이슈 매매에서 급등이 나왔고 거의 지금 바닥 대비로 80% 정도까지 올랐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매매가 매우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에서 오늘 또 장중에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접근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럼 이 파맵신을 지금 바이오주다 보니까 이런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거를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한탕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빨라질 거야라고 해서 지역바 이거 다 같이 움직였는데 그런 거시적인 환경으로 파맵신을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거시적인 환경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야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얼마나 될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에서 금리가 뭐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다. 기준금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2%나 떨어지겠네. 그러면은 성장주들 움직일 수 있겠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일단 이번 주에 FOMC를 까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성은 내년도에 2번. 그것도 좀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는 계속해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어디선가 차입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뭔가 주식을 더 발행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고금리로 대출을 땡겨야 되고 비용이 많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바이오 기업들 혹은 성장주 기업단에서는 지금 매우 좀 위험한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야 한다. 이게 한 해, 두 해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기가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황반변성이 안과 질환이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되게 많은 국내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로도 뛰어들고 있고 황반변성하고 안과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삼천당제약도 있고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파맵신의 주가가 그로 인해 지난주에 많이 올랐고 오늘은 결국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다. 근데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불안하다라고 했으니 파맵신의 경우에도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업앤다운은요?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과거 2010년대에는 바이오가 임상 얘기만 나오면 떴어요. 뜨는 것도 5배, 10배 떴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2차 전지로 옮겨갔습니다. 2차 전지에서 계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2배, 3배, 5배 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는 앞으로는 과거 10년의 전례를 따라서 매매하시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는 단기적으로도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증자가 더 되고 그리고는 코로나라는 우리 바이오 이슈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정말 앞으로는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내일도 일단 종가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세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맵신 다음 장도 다운 의견입니다. 그러면 테이버님은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좀 조심하자라고 했으니까 거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세요? 국내에서는 바이오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사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제조업이다. 바이오에도 제조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조업에서 가장 탑티어는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서 ST팜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고 확대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만드는 걸 잘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원료랑 한다면 뭐 mRNA 이렇게 해가지고 ST팜 쪽도 눈여겨봐도 괜찮겠고 네. 한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제조 만드는 거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로 눈여겨보자, 압축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파맵시는 투자 의견도 그리 좋진 않았고요. 내일장도 다운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오늘 26%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예요? 신규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회사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사이버 보안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안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유통보다는 그냥 그걸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 장사를 하는 기업이고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하나의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하나가 나면서 양자 얽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로 넘어간다. 그런 네.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기사가 한 줄 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 주식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밈처럼 올랐었잖아요, 올해. 네. 예. 그래서 아마 국내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있을까 하다 보니 엑스게이트가 또 눈에 띄었고 최근에 워낙 세네 개 주들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 회사 역시도 오늘 그 약간 조선장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테마주의 형태로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뭔가 본업이라던가 그 기사성인 매력도가 있어서 움직인 걸까요? 일단은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그 메타버스와 같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는 결국 그 상승했던 주가가 다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양자라고 일단 이야기가 붙은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나오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현상을 하나 발견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국 기사였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한국 기사는 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사는 충분히 언제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주식하실 때는 좀 더 편합니다. 정말로 떡상할 거라 그러면은 네이처지에 올라가야 돼요. 사이언스지에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사이언스지는 사이언스지인데 한국에 있는 사이언스지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그죠 수상합니다. 예, 수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매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업앤다운. 제가 이거 뭐라고 드렸죠? 아우 다운일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다운. 그럼요. 아예 테마적인 딱지 떼고 네. 최근에 보안주들의 경우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 그 오픈 디바이스 AI, 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다 이제 각각 기기로서 움직이고 네. 우리가 뭔가 좀 개별적인 IT 기기를 소유하면서 그런 클라우딩도 쓰고 AI도 활용하게 되면은 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안에서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보안 관련주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멀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움직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시고요. 갤럭시를 쓰시고요.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를 쓰시고 그다음에는 아이클라우드를 쓰십니다. 핵심이 되는 거는 아이클라우드의 보안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는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을 누가 하느냐예요. 그 기업은 한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보안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하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국내에는 그런 기업이 아직까지는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한 약간 중국 어플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다 제가 죄다 쓰는 거예요. 제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돌지 이 딥페이크로 움직일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포토샵을 해야 돼서 지우지 못했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보안 쪽으로 갈 거라면 국내보다는 해외가 네.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해주세요. 엑스게이트는 안타깝게 다운 의견이었고요.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삼성전자, 한농화성, 파맵신, 엑스게이트, 다운인데 우리 지난주에 베스트 종목 삼성전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7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여기서 다운이라고 변심하시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왜냐 그러면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매크로 이슈가 너무 세요. FOMC도 있고 그리고 한국도 손원 만기가 있지만 미국도 손원 만기가 있습니다. CPI 발표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증시가 이번 주에 떨어지고 FOMC 지나고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일지 이번 주에 완전히 들어올리고 FOMC가 지나고 변동성을 키울지는 그거는 5대5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 기준으로 환율 중심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채권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에는 단기 주가에서는 약간은 이제 오르기는 어려운 상방 한계를 만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내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다운 의견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있습니까?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삼성전자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작가님한테 혼이 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틱스. 저희가 그냥 혼낸 게 아니라 이제 다운에서 꼽아주셔가지고 아쉬워가지고요. 오늘은 업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하셨는데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왜 눈여겨보십니까? 일단은 에코프로모티가 지금 이슈가 붙은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신규 상장이고 대형주 상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코스피 시가총액 50위 위로 올라가면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될 거다. 네. 라는 이슈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이 났죠. 그러면은 다음 타겟은 누구냐? 두산 로보거든요. 똑같은 공식,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코스피 52랑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올라도 코스피 52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간 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모티와 같이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고수급을 바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들 중에서는 단기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강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계시거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 50위권 안에 드냐 안 드냐 그걸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매일 체크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50위권 내에서 일주일만 유지되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편입 날짜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에코프로모티도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수급은 계속해서 이쪽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0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테이버님과 함께 정리해봤어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